내용은 저희 공동 연구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멀티오믹스와 딥러닝을 통한 판막 석회화 억제, 바이오마커 및 치료 타겟 발굴에 대한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률, 유병률, 치료법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석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대동맥 판막 석회화 억제약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판막 석회화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백질 혹은 시그널제이션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석회화에 대한 분자 기전을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결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로 엔도셀 디스펑션과 인플라메이션 과정의 이니시에이션 페이스, 그리고 프로파게이션 페이스로서 파이브로시스와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요 인자로는 혈중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 높아짐에 따라서 판막 사이질에서 옥시 LDL로의 침착,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들이 증가가 하게 되고, 이런 염증성 반응 증가를 통해서 세포 사이질 세포의 가장 중요한 런엑스2라고 하는 판막 석회화의 모듈레이터 혹은 레귤레이터라고 알려진 단백질이 발현이 되게 되고, 이러한 단백질들이 발현됨으로써 판막 사이질 세포가 에포프토시스 혹은 오스테오블라스트로 이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관련된 단백질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런엑스2, 그리고 BMP, 그리고 이제 논코딩 RNA들이 현재 많이 주목을 받고 있게 됐고요. 이러한 노치에 관련된 단백질들은 이런 석회화를 억제하는 단백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대단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보면 결국 이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석회화를 야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되면 판막 석회화의 진행이 억제될 것이다라고 이제 가설을 단순하게 세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은 지질 강화약들, 스타틴류를 포함한 많은 지질 강화약들이 임상에서 임상 시험을 시도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임상 결과를 보면 이런 스타틴류라든지 에제티밉 같은 약물들은 판막의 석회화 과정 자체는 억제하지 않았다, 지연시키거나. 그래서 판막 석회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그 지질 강화 약물들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러한 판막 석회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약물들이 임상에 지금 투여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PCSK9 이니비터라든지 리포프로테인을 낮추는 약물들, 그리고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알렌드로닉 애시드 등을 투여해서 판막 석회화가 억제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투여받은 환자가 석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있다는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타민 K 자체를 투여해서 판막 석회화가 얼마나 관여가 되어 있는지도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전을 가진 약물이 임상 시험 중에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판막 석회화 과정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이용한 억제 약물 개발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특허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임상적으로 적용할 만한 약물은 없습니다. 국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서브스턴스 P라든지 TM 유도체 등을 가지고 판막 석회화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특허가 출원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데는 이제 약간의 의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PP4가 석회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최근에 보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DPP4 이니비터인 글리틴류가 현재 임상이 승인돼서 지금 이제 진행 전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듯이 골형성 저해 타겟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막에 좀 특화된 판막 석회화를 억제하는 타겟의 도출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타겟 도출이 어려운 점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물의 판막은 사람의 판막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구조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세포의 구성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인체 유래 조직 혹은 세포의 확보 그리고 그걸 이용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체 유래 판막 조직이나 세포를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된 동물 모델이 없기 때문에 특히 유전조작 모델은 굉장히 편향적인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새로운 약물을 혹은 새로운 타겟을 발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진은 새로운 표적 발굴 전략으로 의학과 약학, 공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시도를 합니다. 즉 임상 정보와 인체 유래 병리 조직물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조직에서 멀티오믹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합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러한 통합 분석된 데이터와 임상 정보를 통해서 AI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킴으로써 새로운 타겟을 도출하고 그리고 판막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환자의 특징을 뽑아내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멀티오믹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단일 오믹스 그러니까 프로테오믹스라든지 제노믹스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연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각 어떤 특정한 질병 상태와 정상 상태의 그 조직들을 비교를 해서 그 단백질이나 혹은 단백질 전사체 등의 그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일 오믹스에 비해서 멀티오믹스 그러니까 한 조직에서 동시에 제노믹스, 프로테오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한꺼번에 수행을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했을 때 단일 오믹스에 비해서 노이즈가 감소되고 통계적 검증력이 향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항암 치료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면역 항암 치료 효과 예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이 치료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반응할 것인가를 이런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제 투여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제약회사 등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애플과 같은 IT 업체에서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FDA에서 2018년도에 심방세동을 디텍션하는 그런 프로그램 AI가 승인이 되어서 지금 임상에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저희들은 대동맥 판막 석회화 조직을 이렇게 일단 확보를 하고 그리고 조직은행을 만든 이후에 조직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物정보학 인공지능을 통해서 막 그 치료 타겟의 후보 타겟들을 발굴하게 되고요. 이런 타겟들을 다시 인비트로 모델과 인비보 모델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게 되고 나서 확인이 되면 그걸 다시 임상에서 이제 적용해보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규 타겟을 발굴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을 그리고 목포대학교에서 약리 부분을 그리고 동국대에서 공학 부분을 각각의 연구진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새로운 표적 도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판막 조직 수집은 IRB 승인을 통해서 석회화 및 비석회화 판막 조직을 확보를 합니다. 멀티오믹스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가장 정상적인 판막을 비교해 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석회화 조직의 석회화 판막과 비석회화 조직은 주로 이제 AR 환자의 판막을 가지고 서로 이제 석회화의 분야에 있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샘플들은 귀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리를 하게 되고 각 분리를 한 샘플들을 가지고 저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향후 다른 이제 그 연구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 환자들의 향후 바이오마커 분석을 위해서 혈액을 확보하고 혈액 내에서 버피코터 부분에서 DNA를 이제 추출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되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함유하게 되죠. 그래서 단순한 엑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적용을 할 수는 없고요. 연구 자료 서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굉장히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인정된 일정 그리고 전송 자체도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서버를 구축을 하게 되고 이 서버에는 각 환자들의 그 조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임상 정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오믹스를 향후 수행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이제 멀티믹스 결과 또 타겟 도출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판막 조직을 결국은 콜라제네이즈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막 사지 세포를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판막 사지 세포에 분리된 세포에서 우리가 칼시피케이션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을 유도를 하면 확실하게 칼시피케이션 유도된 거를 우리가 알리제너레이트 스테이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칼시피케이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칼시피케이션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마커들 BMP2라든지 런X2의 발현도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모델을 가지고 과연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떠한 단백질 혹은 그 전사체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체 및 단백질 분석을 하게 되고 비석회화 판막 조직의 세포와 그리고 석회화된 판막 조직의 사이질 세포 그리고 그 중을 반을 나눠서 저희가 인비트로상에서 매우 강하게 석회화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RNA-seq을 통해서 어떠한 전사체들이 서로 다르게 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테오믹스를 통해서 어떠한 단백질들이 비석회화와 석회화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세포 내에서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비트로 결과는 결국은 바깥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우리가 석회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판막 조직 자체에서 RNA 전사체와 단백체의 비교 변화를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막 조직에서 우리가 멀티플렉스 트리밍을 하게 되고 얼라이먼트는 스타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현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HT 시퀀스 카운트를 하게 되고 결국은 각각의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많이 발현되고 더 적게 발현되어 있는가를 에지드R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물정보학 관련된 데이터 기법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DG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GSUAX 그러니까 Gene Set Enrichment Analysis라고 해서 어떠한 시그널리제이션이 더 관여가 있을 것인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볼케노플롯을 보면 AR 대 AS 환자의 그 DG를 살펴봤을 때 각각의 조금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한 10여 개 정도의 전사체를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조직에서 우리가 소니케이션을 통해서 왜냐하면 석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추출하는 데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케이션 그리고 파우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레이블 프리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16 플렉스 DMT 레이블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법은 각각의 단백질들이 얼마나 정량적으로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링을 통해서 LCMS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볼케노플롯을 보고 우리가 계산을 잘 해서 구체적인 거는 좀 어렵지만 계산을 잘 해서 AL 대 AS에서 발현이 서로 다른 단백체 등을 확인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AR에서 많이 발현되는 것들 상대적으로 AS에서 낮아진 것들, AS에서 높아진 것들, AS에서 낮아진 것들, 그런 높아진 것들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사체 분석, 단백체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멀티오믹스를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타겟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한 5개 종의 단백체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뭐뭐입니다라고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밸리데이션 단계이고 밸리데이션이 진행이 되고 나야 이제 정확하게 이런 판막 석회화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단백질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운이 좋으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굉장히 새로운 타겟 그리고 새로운 약물 치료법을 들고 제가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로운 타겟을 만들어내는 그 확인하고 있는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물질, 석회를 억제하는 물질을 탐색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비트로 상에서 칼시피케이션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런 칼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약물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칼시피케이션 얼마나 억제됐는지 그런 약물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총 3천여 개의 신규 약물, 새로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적용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드럭 리포지셔닝의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한 127개 7종의 포지티브, 그러니까 인류적으로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IC50라든지 이런 에피커시에 좀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임상 적용 가능성 혹은 효과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흥미로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을 저희가 이제 후보로 놓게 되었습니다. 이 니클로사마이드는 구충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구충제다 보니까 장에서만 작용하게 되고 몸 전체로 흡수돼서 시스템에 아직 작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크리닝 결과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진행해 보니 판막 석회화 휴먼의 세포에서 칼시피케이션이 유도되는데 이때 니클로사마이드를 같이 넣어주면 석회화가 굉장히 억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석회화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마커인 르넥스2의 감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트 시그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들은 이제 최근에 특허로 출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은 오믹스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표적 단백을 선별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이라 하면 이 단백질들을 억제를 했을 때 과연 석회화가 과연 억제가 혹은 지연이 될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와 다채로운 임상 지표를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하게 되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모델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런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 임상 정보를 통한 모델 타당성을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종 목표를 통해서 향해서 이제 저희 연구진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단계가 되고 나면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현재 지금 2단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하고 검증 작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한 사람 혹은 한 그룹이 있을 수는 없고요. 보시다시피 가톨릭 대학교와 동국대 그리고 목포대학교의 그 젊은 교수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연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